안녕하세요. 한줄 생사의 주인장 혜원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며느리의 친정 방문. 시어머니가 막아선 문턱에서 시작된 눈물.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어머니, 추석 지나고 친정에 다녀오겠습니다. 내가 그 집에 자주 가면 우리 집 살림은 누가 챙기니? 저도 딸이에요. 부모님이 기다리고 계십니다. 추석 연휴가 끝난 어느 날 집안에는 묘한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며느리는 친정에 다녀오고 싶다는 말을 어렵게 꺼냈지만 시어머니의 눈빛은 단호하기만 했습니다. 그 문턱 앞에서 며느리의 마음은 흔들렸습니다. 남편은 눈치를 보고 있었고 아이들은 상황을 이해하지 못한 채 조용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친정을 향한 그리움과 시댁의 의무 사이에서 며느리의 눈가는 이미 젖어 있었습니다. 추석 연휴가 막 끝난 날 아침 집안 공기는 여전히 무겁게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부엌에서 조심스레 밥상을 차리다가 잠시 숨을 고르고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오늘은 제가 친정에 좀 다녀오고 싶습니다. 추석 내내 못 갔으니 부모님께 인사라도 드리고 싶어요. 그 말에 시어머니의 젓가락이 순간 멈췄습니다. 그리고 이내 날카로운 눈빛이 며느리를 향했습니다. 내 친정은 맨날 기다린다 하고 우리 집은 뭐냐? 명절 끝나면 집안일이 더 많은데 내가 지금 친정 갈 궁리만 하냐? 며느리는 순간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어머니, 저도 딸이잖아요. 부모님께서 기다리시는데 한 번 다녀오는 게 그렇게 큰 잘못인가요?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더 단단해졌습니다. 며느리는 시집 사람이야. 내 친정은 잠깐 가는 거지 팔을 붙이고 사는 곳이 아니다. 내가 그 집에 자꾸 기웃거리면 여기 집안 살림은 누가 책임지니? 남편은 옆에서 눈치를 보다가 조심스레 끼어들었습니다. 엄마, 며칠 다녀오는 건데 뭐 어때요? 아내도 명절 내내 고생했잖아요. 그러나 시어머니는 단호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너도 참 내 아내 편만 들지 말고 내 집을 먼저 생각해라. 며느리가 시댁 살림을 챙기지 않고 친정만 챙기면 그게 집안 꼴이 뭐가 되겠니? 며느리의 눈가가 뜨겁게 달아올랐습니다. 저는 시댁 살림도 다 했습니다. 추석 음식 준비부터 치우는 것까지 혼자 다 했잖아요. 이제 잠깐 친정 가서 부모님 얼굴 좀 뵙겠다는데 그것마저 안 된다는 게 말이 됩니까? 시어머니는 더 이상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찬장을 정리하며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러나 그 차가운 뒷모습이 오히려 더 큰 벽처럼 느껴졌습니다. 며느리는 눈물이 고인 눈으로 현관을 바라봤습니다. 친정 부모님이 기다리고 있을 그 길이 불과 몇 시간 거리밖에 안 되는데도 마치 천리 길처럼 멀게만 느껴졌습니다. 그 순간 어린 딸아이가 엄마 옆으로 다가와 말했습니다. 엄마, 외할머니 댁 가고 싶어. 외할머니가 맛있는 거 해주신다 했잖아. 그 순수한 목소리에 며느리의 가슴은 더 미어졌습니다. 하지만 아이의 말은 시어머니의 귀에도 그대로 꽂혔습니다. 시어머니는 순간 멈칫했지만 이내 얼굴을 굳히고 말했습니다. 애들까지 그런 말 시키면 안 된다. 외가에 정 붙이는 건 며느리 잘못이야. 조심해야 한다. 부엌 안은 다시 정적에 잠겼습니다. 밥상 위에는 김이 모락모락 났지만 그 따뜻한 기운은 아무에게도 닿지 못했습니다. 며느리의 손은 떨렸고 남편은 입술을 깨물며 아무 말도 못한 채 자리를 지켰습니다. 문턱은 바로 눈앞이었지만 그 문턱 하나를 넘는 게 왜 이리도 어려운지 며느리는 답답함에 숨조차 막히는 듯 했습니다. 며느리는 문 앞에서 가방을 들고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친정 부모님이 기다리실 생각에 발걸음을 떼고 싶었지만 등 뒤에서 들려오는 시어머니의 차가운 목소리가 그녀를 붙잡았습니다. 그 발 어디로 향하려는 거냐? 내가 분명 말하지 않았니? 며느리는 시집 사람이다. 시댁 일 다 마무리하기 전엔 발걸음 옮기지 마라. 며느리는 떨리는 숨을 고르며 대답했습니다. 어머니, 전 이미 다 했습니다.
제사 음식 준비 치우기까지 하루 종일 제 손으로 했잖아요. 이제 잠깐 친정 다녀오겠다는데 왜 이렇게 막으시는 건가요? 시어머니는 눈을 가늘게 뜨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잠깐이란 게 문제다. 내 친정이 내게 붙잡히면 여기가 소홀해진다. 내 친정 부모는 내가 시집간 걸 알아야지. 아직도 딸인 줄로만 아는 게 잘못이야. 며느리는 그 말에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저도 아직 딸이에요. 제 부모님은 저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어머니 말씀처럼 시집에 와서 며느리로 살고 있지만 그렇다고 친정 부모님을 잊으란 건 너무 가혹해요. 남편은 옆에서 상황을 수습하려 애썼습니다. 엄마, 그냥 다녀오게 하세요. 아버님도 어머님도 장모님 장인어른 생각하셔야죠. 며느리가 다녀오는 게 뭐 큰 잘못입니까? 그러나 시어머니는 단호했습니다. 내 아내 편만 들고 있니? 내가 그렇게 해서 내 집안이 바로 서겠니? 며느리가 집안 살림에 뿌리 내리지 못하면 그 집은 오래가지 못한다. 남편은 입술을 깨물며 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 순간 며느리의 가슴은 무너져 내렸습니다. 왜 내 자리는 늘 이렇게 좁을까? 왜 내가 원래 있던 집을 향한 발걸음조차 허락받아야 하는 걸까? 며느리는 결국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어머니, 저도 인간입니다. 저도 부모님이 그립고 딸로서 해야 할 도리가 있습니다. 시댁이 중요하지 않다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지만 친정 부모님이 살아계신데 제가 얼굴 한번 못 뵙는 게 과연 옳은 일일까요? 그 울부짖음은 부엌과 거실을 가득 메웠습니다. 아이들까지 울먹이며 엄마 옆에 매달렸습니다. 외할머니 댁 가고 싶어. 외할머니가 우리 기다리신다 했잖아. 순간 시어머니의 얼굴에 복잡한 표정이 스쳤습니다. 그러나 오래된 고집이 쉽게 꺾이진 않았습니다. 아이들 입에 그런 말 올리지 마라. 외가에 정 붙이는 건 며느리 잘못이다. 그 말은 며느리의 가슴을 더 깊이 찔렀습니다. 정은 붙이면 안 되고 눈물은 삼켜야 하고 그럼 저는 대체 어디에 기댈 수 있나요? 어머니, 제 마음을 한 번이라도 헤아려 보신 적 있으세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남편은 그제야 더는 참지 못하고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 이건 너무하십니다. 아내가 우리 집 위에 얼마나 고생했는데 친정 한번 가는 것도 막으시다니요. 이게 과연 옳은 전통입니까? 그러자 시어머니의 눈빛이 번뜩였습니다. 너까지 나를 거역하겠다는 거냐? 내 아내 편만 들면 내 집안 어른으로서 채통은 어디 있니? 남편은 고개를 숙였지만 며느리의 눈빛은 더 단단해졌습니다. 어머니, 전통을 지키는 건 좋습니다. 하지만 그 전통이 누군가를 눈물 짓게 만든다면 그건 전통이 아니라 굴레입니다. 그 말은 모두의 가슴에 깊이 꽂혔습니다. 거실에 앉아있던 시누이조차 눈길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평소에는 당연한 일이라며 넘겼던 것들이 이제는 당연하지 않은 질문으로 되돌아온 것입니다. 그날 며느리의 친정 방문을 둘러싼 갈등은 단순한 집안 싸움이 아니었습니다. 세대와 세대, 전통과 변화가 정면으로 부딪히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한가운데서 며느리의 눈물은 더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고요하던 거실 공기를 깨뜨린 건 뜻밖에도 며느리의 친정아버지 전화였습니다. 휴대폰 화면에 아버지라는 글자가 뜨자 며느리의 손이 덜컥 떨렸습니다. 망설이다가 통화를 받았지만 수화기 너머로 들려온 목소리는 생각보다 더 약해져 있었습니다. 얘야, 너 언제 오니? 내 엄마가 요즘 기운이 없어서 얘 얼굴만이라도 보면 좋아하시겠지 싶어서. 그 짧은 말에 며느리의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그러나 그 옆에서 시어머니의 시선은 여전히 차가웠습니다. 아버지, 제가 곧 갈게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며느리는 그렇게 말했지만 수화기를 끊자마자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정말 갈 수 있을까? 이 문턱을 넘을 수 있을까?
그때 아이가 다시 엄마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외할아버지 목소리 들었어? 우리 꼭 가자. 안 그러면 외할머니 더 아프실지도 몰라. 아이의 순수한 목소리에 그동안 단단하게 잠겨있던 마음이 더 크게 흔들렸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조심스레 어머니를 바라보며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저도 효자이고 싶습니다. 그런데 아내도 누군가의 딸이에요. 만약 제가 장모님 장인어른께 효도하지 못하게 막는다면 그게 과연 올바른 일일까요? 시어머니는 그 말을 듣고도 쉽게 답하지 못했습니다. 손끝이 떨렸고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잠시 후 며느리의 시아버지가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여보, 너무 고집 부리지 마오. 우리도 예전에 자식이 친정 자주 가는 걸 못마땅하게 여긴 적이 있었지만 세월이 흐르고 보니 남는 건 후회뿐이더군. 그 한마디는 시어머니의 마음을 깊숙이 파고들었습니다. 지금껏 굳게 지켜왔던 신념이 사실은 오래된 습관과 두려움에서 비롯된 것임을 깨닫게 한 겁니다. 시어머니는 결국 며느리에게 고개를 돌렸습니다. 내 아버지가 그렇게 기다리신다니 내가 너무했다. 목소리는 여전히 단호했지만 그 안엔 흔들림과 미안함이 함께 담겨 있었습니다. 며느리의 눈에서는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저는 이 집안 며느리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딸이기도 합니다. 두 자리를 다 지키고 싶어요. 그게 제 진심이에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러다 시어머니는 한숨을 내쉬며 현관 쪽을 바라봤습니다. 그래, 다녀오너라. 하지만 돌아와서는 다시 우리 집안의 며느리로서 해야 할 일 잊지 마라. 그 순간 며느리는 무릎이 풀리듯 주저앉아 눈물을 흘렸습니다. 남편은 그녀의 어깨를 붙잡으며 위로했고 아이들은 환하게 웃으며 외쳤습니다. 엄마, 이제 외갓집 갈 수 있는 거지? 그날 친정으로 향하는 길은 여전히 멀었지만 문턱은 더 이상 막혀있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의 고집은 완전히 사라진 건 아니었지만 최소한 이해라는 문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그 문이 열린 순간 며느리의 눈물은 슬픔이 아니라 안도의 눈물이 되었습니다. 며느리는 결국 친정 부모님 집 앞에 섰습니다. 현관문 너머로 들려온 아버지의 기침소리, 그리고 오랜만에 보는 어머니의 얼굴은 이미 눈물로 젖어 있었습니다. 얘야, 이렇게 늦게 와도 괜찮다. 와준 것만으로도 우리는 고맙다. 그 말에 며느리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동안 꾹 눌러왔던 서러움과 답답함이 한꺼번에 터져 나오듯 친정 부모님 품에 안겨 오열했습니다. 남편은 그런 아내를 말없이 바라보다 어깨를 감싸주며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이제 됐어. 늦었지만 결국 왔잖아. 며느리가 친정에서 하루를 보내는 동안 시어머니는 집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부엌에 남겨진 빈 대야와 반쯤 치워진 상, 그리고 손자들의 웃음소리 없는 거실은 평소보다 훨씬 적막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처음으로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내가 지켜온 전통이라는 게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이었을까? 며느리를 붙잡아 두는 게 정말 우리 집안의 채통을 세우는 길이었을까? 그 순간 오래된 고집 속에 묻혀있던 또 다른 감정이 올라왔습니다. 자신도 언젠가 며느리였고 친정 부모를 보고 싶어 눈물 삼켰던 기억. 그 아픔을 잊었다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여전히 마음속 깊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며칠 뒤 며느리는 다시 시댁으로 돌아왔습니다. 현관 앞에서 시어머니와 눈이 마주쳤을 때 짧은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예전처럼 차갑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다녀왔구나. 부모님은 괜찮으시니? 그 말은 아주 짧았지만 며느리의 눈에는 눈물이 고였습니다. 네, 많이 기뻐하셨어요. 제가 가서 조금이나마 도울 수 있어서 다행이었어요.
시어머니는 잠시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그래. 앞으로는 자주 가지는 못하더라도 꼭 필요할 때는 다녀오너라. 내가 너무 심했구나. 그날 저녁 가족이 함께 둘러앉아 식사를 했습니다. 아이들은 외할머니가 싸주신 반찬을 꺼내놓으며 웃었고 남편은 모처럼 편안한 표정이었습니다. 시어머니도 그 모습을 바라보다가 조용히 웃음을 지었습니다. 완전히 갈등이 사라진 건 아니었지만 분명 작은 틈새가 열렸습니다. 그 틈새 속에서 서로를 이해하려는 마음이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남긴 교훈은 분명합니다. 전통은 지켜야 할 소중한 것이지만 그것이 누군가의 눈물과 희생 위에만 세워진다면 그 의미는 퇴색합니다. 가족의 화합이란 누군가를 억누르는 데서 나오지 않고 서로를 이해하는 데서 비롯됩니다. 며느리도 딸이고 아들도 사위이기 전에 한 집안의 자식입니다. 시댁의 며느리라는 이름만큼이나 친정의 딸이라는 이름도 존중받아야 합니다. 시간 가는 줄 몰랐던 오늘의 한 줄인 생사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채널을 놓치지 않도록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곧 새로운 영상으로 다시 만나요.